꽤 많은 토끼와 어리석은 호랑이. 옛날에 꽤 많은 토끼와 어리석은 호랑이가 살았어요. 어느 날 토끼가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어흥, 널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이가 뾰족한 이빨을 드러내며 말했어요. 토끼는 깜짝 놀랐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말했어요. 아이고, 호랑이님, 안녕하세요. 마침 잘 만났네요. 그게 무슨 소리냐? 제가 마침 돌떡을 구워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많아서 같이 먹을 친구를 찾고 있었거든요. 같이 드시겠어요? 돌떡이 무엇냐? 돌떡도 모르세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호랑이는 토끼의 말에 돌떡이 먹고 싶어졌어요. 돌떡이 어디 있는데? 저를 따라오세요. 토끼는 앞장서서 호랑이를 자갈밭으로 데리고 갔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돌떡은 불에 구워야 맛있거든요. 토끼는 나뭇가지를 주워 불을 피우고 돌멩이 11개를 불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떡이란 말이냐? 꼭 돌같이 생겼구나. 그렇죠. 돌같이 생겨서 돌떡이랍니다. 토끼가 시치미를 뚝 떼며 말했어요. 참, 돌떡은 꿀을 발라 먹어야 맛있어요. 제가 꿀을 가져올 테니 먼저 먹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래, 알았다. 어서 다녀오너라. 호랑이는 꿀 바른 돌떡이 너무 먹고 싶어서 군침이 꼴깍 넘어갔어요. 호랑이님이 혼자 돌떡을 드실지도 모르니 몇 개인지 세어 놓아야겠다. 하나, 둘, 셋, 넷. 모두 10개구나. 토끼는 일부러 큰 소리로 돌떡을 세는 척하고 풀숲으로 달아났어요. 토끼가 사라지자 호랑이도 돌떡을 세어보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호랑이가 세어보니 돌떡은 11개였어요. 바보 같은 토끼 녀석. 돌떡이 11개인 줄도 모르고. 헤헤헤. 그럼 토끼가 오기 전에 하나만 먼저 맛보아야겠다. 호랑이는 벌겋게 달궈진 돌멩이 하나를 집어 꿀꺽 삼켰어요. 아, 뜨거워! 뜨거운 돌멩이를 삼켜버린 호랑이는 펄쩍펄쩍 뛰었지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토끼는 깡충깡충 뛰며 좋아했어요. 어느덧 찬바람이 쌩쌩 불고 하얀 눈이 펄펄 내리는 추운 겨울이 되었어요. 며칠째 먹이를 찾지 못한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강가를 지나가다가 토끼를 다시 만났어요. 어흥, 이놈 토끼야. 지난번에는 나를 잘도 속였겠다. 이번에는 널 꼭 잡아먹고 말 테다. 호랑이가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며 말했어요. 토끼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태연하게 말했어요. 아이고, 호랑이님,
화가 많이 나셨군요. 싱싱한 물고기를 실컷 먹게 해드리면 화가 풀리시겠어요? 싱싱한 물고기라고? 어떻게 먹게 해주겠다는 거냐? 호랑이는 물고기가 먹고 싶어 침이 꼴깍 넘어갔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토끼는 호랑이를 꽁꽁 언 강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돌로 얼음을 깨서 작은 구멍을 냈지요. 이 구멍에다 꼬리를 담그고 앉아 계세요. 그러면 물고기들이 와서 달라붙을 거예요. 그때 얼른 꼬리를 빼시면 돼요. 정말이냐? 그렇게 하면 물고기들이 많이 달라붙는단 말이지. 정말이고 말고요. 걱정 말고 어서 꼬리를 담그세요. 호랑이가 구멍에 꼬리를 넣자 토끼가 말했어요. 저는 물고기에 뿌릴 맛있는 양념을 만들어 올 테니 기다리셔요. 그러고는 호랑이만 남겨두고 사라졌어요.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 얼음바닥에 가만히 앉아있자니 호랑이는 온몸이 오돌오돌 떨렸어요. 얼음 구멍에 넣은 호랑이의 꼬리도 차디찬 강물과 함께 꽁꽁 얼어붙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추워라. 이제 물고기가 많이 달라붙었겠지? 호랑이는 꼬리를 빼려고 했어요. 꼬리가 왜 이렇게 무겁지? 물고기가 너무 많이 달라붙어서 그런가? 꽁꽁 언 꼬리가 빠지지 않자 호랑이는 꼬리를 있는 힘껏 잡아당겼어요. 그러자 우두두둑 뚝! 호랑이의 꼬리가 그만 뚝 끊어지고 말았어요. 아야! 아이고! 내 꼬리야! 호랑이는 너무 아파 얼음 위를 대굴대굴 굴렀어요. 이 얄미운 토끼 녀석! 다음에 만나면 가만두지 않을 테다. 며칠 뒤 꼬리가 잘린 호랑이가 갈대밭에서 먹이를 찾고 있었어요. 갈대 사이에서 폴짝 튀어나온 토끼와 딱 마주쳤지요. 어흥, 이 못된 토끼 녀석. 오늘은 반드시 널 잡아먹을 테다. 호랑이가 눈을 부릅뜨고 토끼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토끼는 가슴이 벌렁벌렁했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반가운 척 말했어요. 호랑이님, 여기 계셨군요. 얼마나 찾았다고요. 싹싹 빌려고 찾은 거면 소용없다. 호랑이가 으름장을 놓았어요. 제가 그동안 참새 잡는 법을 연구했는데 호랑이님에게 꼭 참새고기를 먹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참새고기를 먹게 해준단 말이냐? 호랑이는 참새고기가 먹고 싶어 침이 꼴깍 넘어갔어요. 호랑이님은 여기 앉아서 입만 쩍 벌리고 계시면 된답니다. 이번에도 날 속였다간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예, 염려 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토끼는 슬금슬금 뒷걸음을 쳤어요. 이 녀석, 어딜 도망가려 하느냐? 저는 저쪽으로 가서 참새떼를 몰고 와야지요. 그렇구나. 얼른 가서 몰고 오너라.
호랑이는 가만히 앉아 입을 크게 벌리고 기다렸어요. 토끼는 얼른 도망쳐 뛰어가 갈대밭에 불을 놓았어요. 허이, 허이. 호랑이님, 참새들이 날아가요. 입을 크게 벌리고 계세요. 토끼의 외침과 함께 여기저기서 타닥타닥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옳지. 참새들이 날아오는구나. 호랑이는 신이 나서 입을 더 크게 벌렸어요. 그런데 그 소리는 참새떼 소리가 아니라 갈대밭이 타는 소리였지요. 갑자기 왜 이렇게 후끈하지? 순식간에 갈대밭에 불이 번졌어요. 아, 뜨거워! 호랑이 살려! 호랑이는 간신히 갈대밭을 빠져나왔어요. 또다시 토끼에게 혼쭐이 난 호랑이는 다음부터 토끼를 만나면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주랭랑을 쳤답니다. 금도끼, 은도끼. 옛날 산속마을에 착한 나무꾼이 살았어요. 착한 나무꾼은 가난했지만 나이든 부모님을 정성껏 모시고 살았어요. 나무꾼은 날마다 산에 가서 부지런히 나무를 했어요. 나무를 시장에 내다 팔아서 부모님께 맛있는 것을 해드려야지. 효심이 깊은 나무꾼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지요. 어느 날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쿵, 쿵. 도끼질로 커다란 나무를 베려는데 너무 단단해서 잘 찍히지 않았어요. 나무꾼은 있는 힘껏 도끼를 휘둘렀어요. 그런데 순간 도끼가 손에서 미끄러져 옆에 있는 연못 속에 풍덩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도끼는 순식간에 깊은 연못 바닥으로 가라앉고 말았지요. 내 도끼! 이를 어쩐담? 하나밖에 없는 도끼를 잃어버린 나무꾼은 눈앞이 캄캄했어요. 도끼가 없으면 우리 부모님 맛있는 반찬은 어떻게 해드리지? 나무꾼은 저절로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못에서 하얀 안개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더니 하얀 수염을 길게 기른 노인이 나타났어요. 누구시죠? 나무꾼이 깜짝 놀라 물었어요. 나는 이 연못의 주인인 신령이다. 어째서 그리 슬피 울고 있는 게냐? 제가 나무를 하다가 실수로 도끼를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신령님이 말했어요. 잠시만 기다려라. 그러더니 신령님은 연못 속으로 뽀로로록 들어갔어요. 잠시 후 신령님이 도끼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번쩍번쩍 빛나는 금도끼였지요. 신령님이 물었어요.
이 금도끼가 내 도끼냐? 아닙니다. 제 도끼는 금도끼가 아닙니다. 금도끼가 욕심날 법도 했지만 착한 나무꾼은 정직하게 말했어요. 그렇구나. 잠시만 기다려라. 신령님은 다시 연못 속으로 뽀고르르 들어갔어요. 잠시 후 신령님은 다른 도끼를 들고 나왔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은도끼였지요. 이 은도끼가 내 도끼냐? 아닙니다. 제 도끼는 은도끼가 아닙니다. 그래? 잠시만 더 기다려라. 신령님은 다시 연못 속으로 꼬로로록 들어갔어요. 그리고 잠시 후 쇠도끼를 들고 나왔지요. 이 쇠도끼가 내 도끼냐? 네, 그 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착한 나무꾼은 자신의 도끼를 보자 기뻐서 소리쳤어요. 너는 참으로 정직한 사람이구나. 나무꾼의 정직함에 감동한 신령님은 쇠도끼뿐만 아니라 금도끼와 은도끼도 선물로 주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신령님. 착한 나무꾼은 신령님께 받은 금도끼와 은도끼를 팔아서 큰 부자가 되었지요. 부모님께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매일매일 맛있는 음식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쌀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도 착한 나무꾼은 게으름 피우지 않고 변함없이 산에 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착한 나무꾼이 부자가 된 소식은 온 마을에 퍼졌어요. 마을에는 욕심쟁이 나무꾼도 살고 있었어요. 착한 나무꾼의 소문을 들은 욕심쟁이 나무꾼은 몹시 배가 아팠어요. 나도 연못으로 가서 도끼를 빠뜨리고 금도끼와 은도끼를 얻어와야겠다. 욕심쟁이 나무꾼은 신령님이 나타났다는 산속 연못을 찾아갔어요. 그러고는 자신의 도끼를 일부러 풍덩 빠뜨렸지요. 욕심쟁이 나무꾼은 크게 소리내어 엉엉 우는 척을 했어요. 그러자 정말 연못에 하얀 안개가 일더니 신령님이 나타났어요. 어째서 그리 시끄럽게 울고 있는 게냐? 신령님이 묻자 욕심쟁이 나무꾼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어요. 제가 나무를 하다가 실수로 도끼를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잠시만 기다려라. 신령님은 연못 속으로 들어갔다가 도끼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게으름을 피느라 잘 쓰지 않았던 욕심쟁이 나무꾼의 녹슨 쇠도끼였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제 도끼가 아닙니다. 제 도끼는 번쩍번쩍 빛나는 금도끼와 반짝반짝 빛나는 은도끼입니다. 욕심쟁이 나무꾼이 말하자 신령님이 노하여 말했어요. 이런 거짓말쟁이를 보았나? 너에게는
이 쇠도끼도 줄 수 없다. 신령님은 욕심쟁이 나무꾼의 쇠도끼를 가지고 연못 속으로 꼬르르로 사라져 버렸지요. 신령님! 신령님! 욕심쟁이 나무꾼이 애타게 불렀지만 신령님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금도끼와 은도끼는커녕 자신의 쇠도끼마저 잃은 욕심쟁이 나무꾼은 빈손으로 터덜터덜 돌아왔답니다. 신기한 맷돌. 옛날에 한 임금님이 아주 신기한 맷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신기한 맷돌은 무엇이든 말하는 것을 주었지요. 맷돌을 돌리며 나와라 금 하면 금이 쏟아지고 그쳐라 금 하면 멈췄어요. 나와라 은 하면 은이 쏟아지고 나와라 쌀 하면 쌀이 쏟아졌어요. 임금님은 이 신기한 맷돌을 소중히 여기며 쉬쉬했지만 소문은 돌고 돌아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어요. 임금님은 참 좋으시겠네. 그 맷돌만 있으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겠어. 어느 날 소문을 들은 한 도둑이 신기한 맷돌을 훔치기로 마음 먹었어요. 도둑은 궁궐 밖에 숨어 있다가 깜깜한 밤이 되자 담을 훌쩍 넘어 궁궐로 들어갔어요. 맷돌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 궁궐 여기저기를 기웃거렸지만 맷돌을 찾을 수 없었지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도둑은 말끔히 차려입고 궁궐을 드나드는 재상의 집을 찾아가 물었어요. 대감님은 그 신기한 맷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자 재상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보고 말고. 임금님은 신하들이 그 맷돌을 훔쳐갈까봐 늘 곁에 두고 주무신다지요. 도둑이 능청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소린가? 임금님이 신하들을 의심하신다니.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말하던데요. 임금님은 맷돌을 곳간 옆 창고에 넣어두셨다가 필요할 때만 꺼내 쓰신다네. 다만 그 창고의 자물쇠가 굳게 잠겨 있어서 함부로 열 수는 없지. 이렇게 해서 도둑은 맷돌이 있는 곳을 알아냈어요. 그날부터 도둑은 아무도 모르게 땅굴을 팠어요. 땅굴은 궁궐의 보물창고 아래까지 이어졌지요. 마침내 도둑은 보물창고에 있는 신기한 맷돌을 손에 넣었어요. 이제 나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될 거야. 신이 난 도둑은 맷돌을 가지고 서둘러 궁궐을 빠져나왔어요. 임금님의 맷돌이 없어진 것을 알면 도둑을 잡으려고 난리가 나겠지. 사람들에게 들키기 전에 다른 나라로 도망가야겠다. 도둑은 맷돌을 가지고 불이 나게 바닷가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빈배에 냉큼 올라타 노를 저었어요. 배가 육지에서 멀어지자
도둑은 그제야 안심이 되었어요. 이제 아무도 자기를 쫓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요. 배는 바람을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어요. 이제 맷돌을 한번 시험해 볼까? 무엇이 나오라고 할까? 그래, 소금이 좋겠다. 소금이 쏟아지면 당장 비싼 값에 팔아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도둑은 기대에 잔뜩 부풀어 맷돌을 돌리며 외쳤어요. 나와라, 소금. 그러자 정말 맷돌에서 하얀 소금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야, 굉장하군. 정말 신기해. 도둑은 수북이 쌓이는 소금을 보고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부자가 되어 궁궐같이 으리으리한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매일 먹으며 수많은 하인을 거느리는 상상을 했지요. 소금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와 어느새 배에 한가득 쌓였어요. 얼씨구 절씨구, 소금아 계속 쏟아져라. 도둑은 너무 좋아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배는 온통 소금으로 뒤덮였지요. 곧 소금은 배에서 넘쳐나 바다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배가 한쪽으로 기우뚱 기울어졌어요. 이런, 큰일 났네. 이러다가 배가 곧 가라앉겠는걸. 도둑은 얼른 맷돌을 멈추는 주문을 외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어째요? 멈추는 주문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소금 뚝! 아닌가? 소금 그만! 도둑이 아무리 외쳐도 맷돌이 멈추지 않았어요. 당황한 도둑은 그쳐라 소금이라는 주문을 잊고 말았지요. 소금은 쉴 새 없이 사르르 사르르 쏟아져 나왔고 소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배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어요. 부자가 될 꿈에 들떠서 춤을 추던 도둑도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지요.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맷돌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소금을 쏟아냈어요. 바닷속 어딘가에서 지금도 돌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바닷물이 짠 이유는 신기한 맷돌에서 나온 소금 때문이랍니다. 양반을 가르친 하인.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쟁이 부자가 살았어요. 부자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큰 부자로 재산이 무척 많았지만 인색하기 짝이 없었지요. 어떻게든 자기 욕심만 채우는 부자는 다른 사람의 사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몹시 보채는 아기를 아는 아낙네가 부자를 찾아와 울며 애원했어요. 대감마님, 아기가 아파 그러니 돈 좀 꾸어주십시오. 뭐라고? 어림없는 소리.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어찌 사람을 집안에 함부로 들이는 게냐? 부자는 아낙네를 쫓아내며 소금을 퍼부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부자를 지독한 욕심쟁이라고 욕했어요. 그래도 부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어느 겨울날 밤새도록 한방눈이 사락사락 내려 산과 들이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였어요. 마당새야, 이리 오너라. 부자가 하인을 불렀어요. 예, 대감마님. 소인 대령했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사냥하기에 좋겠구나. 어서 사냥 갈 채비를 하거라. 마당새는 활과 화살, 망태기를 챙겼어요. 그리고 점심밥을 챙기러 부엌으로 갔어요. 이놈아, 빨리 채비하지 않고 거기서 뭘 꾸물거리고 있는 게냐? 사냥 가서 먹을 주먹밥 좀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요. 사냥할 짐승을 구워 먹으면 될 터인데 점심은 뭐 하러 챙기고 있느냐? 어서 서둘러 가자. 마당새는 할 수 없이 활과 화살, 망태기만 메고 부자를 따라 나섰어요. 부자와 마당새는 눈 덮인 산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어요. 발목까지 쌓인 눈길을 헤치며 동물들의 발자국을 따라갔지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매번 허탕만 치고 반나절이 지나도록 작은 꿩 한 마리밖에 잡지 못했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배도 몹시 고파졌어요. 마당새야,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구나. 어서 그 꿩을 구워 먹어라. 부자가 말했어요. 마당새는 얼른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모아 불을 지폈어요. 그리고 꿩을 꼬챙이에 끼워 불에 구웠지요. 금세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나왔어요. 고기에 익는 냄새를 맡자 부자는 배가 더욱 고파졌어요. 저 조그만 꿩을 둘이서 나눠 먹으면 배가 차지 않을 게야. 꿩고기를 혼자 먹을 방법이 없을까? 잠시 생각하던 부자는 좋은 수가 떠올랐어요. 옳지. 시집기 내기를 해야겠다. 저놈이 무식해서 글을 모르니 내기에서 질 터이고 내기에서 졌으니 내가 혼자 꿩고기를 먹어도 아무 말 못할 테지. 부자는 희죽희죽 웃으며 혼자 좋아했어요. 마당새야, 산에 올라 좋은 경치를 내려다보니 흥이 나는구나. 시 한 수 짓지 않고 어찌 그냥 고기만 먹을 수 있겠느냐?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시짓기 내기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시짓기를 먼저 하는 사람이 이 꿩고기를 다 먹기로 하자. 부자가 능청스럽게 말했어요. 무식한 죄가 시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시 짓기 내기를 하자는 부자의 말에 마당새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괜찮다. 그저 흥이 나는 대로 말을 맞추면 된다. 부자가 재촉하자 마당새는 할 수 없이 그러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석줄 시를 짓는데 까, 자를 맨 끝말마다 넣기로 하자. 부자는 시를 지으려고 경치를 바라보며 흥얼거렸어요.
그때 마당새가 꿩다리 하나를 뚝 떼더니 말했어요. 다 익었을까? 맛있을까? 어디 먹어볼까? 그러고는 꿩다리를 냉큼 입안에 넣었어요. 아니 이놈아, 시도 짓지 않고 먹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부자가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며 호통을 쳤어요. 대감마님, 씨를 먼저 짓는 사람이 고기를 다 먹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씨를 먼저 지어서 고기를 먹은 것뿐인데 어찌 화를 내십니까? 마당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요. 아니, 내가 언제 씨를 지었단 말이냐? 잘 못 들으셨습니까? 그럼 제가 다시 씨를 읊어볼 터이니 들어보십시오. 다 익었을까? 분명 까짜가 맨 끝말에 들어갔지요. 맛있을까? 이것도 맨 끝말에 까짜가 들어갔지요. 어디 먹어볼까? 마지막 줄에도 까짜가 들어갔습니다요. 소인이 씨를 먼저 지었으니 내기에서 이긴 게 맞지 않습니까? 부자는 어이가 없었지만 달리 할 말이 없었지요. 듣고 보니 정말 맨 끝에 까짜가 들어간 씨가 되었으니까요. 이거 낭패로구나. 부자는 고기를 혼자 다 먹으려다가 마당새에게 고스란히 내주게 되었어요. 대감마님, 소인이 시짓기 내기에서 이겼으니 이 고기를 다 먹어도 되겠지요? 말문이 막힌 부자는 침만 꼴깍 삼키며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러자 마당새가 남아있던 꿩다리 하나를 뚝 떼어 부자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대감마님, 어서 잡수세요. 사람은 함께 나누며 살아야지요. 소인은 이 고기를 혼자 먹지 않고 대감마님과 함께 나누어 먹겠습니다. 부자는 마당새가 건넨 고기를 묵묵히 먹으며 생각했어요. 배가 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난처했을까.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하인에게 참된 진리를 배운 부자는 다른 사람의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욕심만 부렸던 자신을 뉘우쳤어요. 그 뒤로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오면 따뜻하게 맞아주고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베풀며 살았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꿀잠 자는 편안한 밤 되세요.